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22일 저녁 9시입니다. 요사이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을 타는 경우가 들어있는데 주로 상당히 논쟁적인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도시계획 설계 전문가로서 타임지에 미래를 이끌 세계의 젊은 지도자 100명의 한 분으로 꼽힌 분입니다. 그런 유명세도 타고 해서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지금은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분이 비례대표 의원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행운이죠. 그리고 여러 작품 중에 하나는 인사동 거리를 좀 새롭게 다질 때 서기 한 2000년 한 20년 전이군요. 그때 고건시장 계실 때 같은데 그때 인사동 거리 설계를 새로 단장할 때 설계를 맡았던 분입니다. 그 인사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중에 제가 한번 여러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주로 이분이 부동산 관계로 발언을 많이 해요. 지난 2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는 세금은 제대로 걷어들일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도 그걸 피하면 안 되는 것이다. 과세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자신의 경제적 활동이나 이런 걸 하게 놔둘 때 시장이 괜찮아진다.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수단은 세금이다. 투기도 하나의 자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고, 강남 다주택 논란에 대해서는 이분이 다주택 소유자입니다. 어쩌다 다주택자가 되었다. 30년 전 시부모님 등 가족들과 함께 모여 살기 위해 지은 것이다. 투기를 목적으로 산 것은 아니다. 그리고 국회 연설을 하면서 세금만 열심히 내라. 뭐 통합당 의원들에게 그렇게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집값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잘 내라. 는 취지의 이야기를 해서 화제가 되고, 또 최근에는 이 홍수와 관련해 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작품인 4대강 사업이 홍수의 원인이 된 것 같은 뭐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그 주택 문제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생각에 따라서는 일종의 졸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서 아주 비판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저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자유시장 경제의 원칙에 입각해서 투기와 투자가 과연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김진애 의원에게 그렇게 비판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을 비판한 논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2005년 그러니까 청계천이 문을 열 때죠. 청계천 사업을 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그때는 서울시장이었습니다. 그 무렵에 도시계획 건축가로 알려진 김진애 서울포럼 대표가 아주 혹독한 비판을 했습니다. 인물과 사상, 7월로 기고문을 통해서 이명박 시장은 졸부 컴플렉스 지닌 개발 브로커다라고 했습니다. 졸부 컴플렉스 지닌 개발 브로커다. 이명박 시장의 한계는 그의 신개발주의 이념과 비전의 한계다. 청계천 사업이 환경, 역사, 문화의 복원이 되지 못하고 사진빨 잘 받는 인공조경 사업으로 전락한 것은 잘 사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졸부 콤플렉스 때문이다. 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분의 작품인 인사동 거리를 한번 걸어보고 내친 김에 청계천을 한번 다시 방문해가지고 이명박 작품과 김진애 씨의 작품을 비교를 했습니다. 비교한 영상을 이 이야기 뒤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김진애 씨의 인사동 설계보다는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 사업이 훨씬 더 우수하다. 비교가 안 될 정도다. 그리고 환경 복원이 안 된다고 비판을 했는데 확실하게 환경 복원이 됐다. 청계천이라는 자연 생태계를 복원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철새도 날라오고 물고기도 그러고 숲도 이루어지고 해서 아마 세계적 성공 사례로서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한복판에 이런 근사한 쉼터,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런 작품을 만들어낸 이명박 시장을 과연 졸부 콤플렉스 지닌 개발 브로커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졸부가 어떤 거냐? 그래서 이번에 김진애 씨가 부동산 관련 발언은 그건 사실은 졸부의식인데, 제가 졸부의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졸부라는 것은 갑자기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인데, 갑자기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데 쓰면 됩니다. 다만 졸부의식이라는 말을 이명박 시장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청계천을 아주 졸작으로 혹독하게 비판한 그것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를 들고 이 청계천도 걷고 인사동 거리도 걸었으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인사동 입구에 와 있습니다. 2020년 8월 11일 저녁 6시 10분입니다. 인사동에 들어오면은 이런 성물이 보입니다. 이것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서기 2000년 무렵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이 전통거리를 재정비하면서 만든 겁니다. 요새 열린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된 김진애라는 건축가가 설계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요사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을 맹렬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명박 대통령의 청계천 복원과 김진애 씨의 이 인사동 디자인을 한번 비교해 보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할 정도면은 어느 정도 안목이 있는가 싶어서 왔는데, 저는 여기 올 때마다 이 성물이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무슨 용도인지, 그리고 저 가운데, 길 가운데 지금 돌이 2개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동 거리는 제 눈에는 청계천 복원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자,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이 물은 담가 놓으면 안 됩니다.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게 흐를 물이 아니잖아요.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이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 물건을 막 버려가지고 저렇게 쓰레기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물이 흘러야 이 홈 파진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물을 흐르게 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은 빗물이 와서 담기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용도일까요?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만들었으면 무슨 용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차가 다닐 때 차도와 인도의 구분인지, 근데 지금은 다 차가 안 다니고 하니까 이 용도가 뭘까요? 기능이 뭘까요?
아름답습니까 이게? 길 한복판에 이래 있어가지고 사람 보행에 방해가 되면 되었지. 모르죠. 저기 앉아서 의자 대신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용도로는 너무 아깝습니다. 근데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물을 흐르게 하려면은 물을 길러 와가지고 적당한 경사를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유속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이 이렇게 만들면은 보행에 지장이 되고 이게 넓은 길도 아니고 좁은 길입니다. 여기에 뭐 금붕어 키우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기 물고기 구조가 있는데 빗물이 새도록 만들어 놨네요. 가로수가 참 좋은데 이 돌과는 좀 조화가 되지 않는 느낌이 듭니다. 돌이 너무 육중합니다.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별로 들지 않는데요. 나무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요? 인사동 백수백복. 인사동 포레버. 이것도 좀 뜬금없는 문장 아닙니까? 인사동 포레버. 인사동 백수백복. 100개가 넘는다 그럽니다. 돌덩어리 하나가 값이 한 4, 50만 원 했고 이 인사동 전통거리 재정비에 한 30억 원 이상이 들었습니다. 저도 돌덩어리 위에 한번 앉아보겠습니다만은 의자 용도라면은 나무로 만든 벤치가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겨울에 이 돌덩어리에 앉기에는 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엄마 잘 챙겨. 이 도로 용도도 좀 애매하네요. 차도와 인도를 가르는 돌로서는 너무 큽니다. 의자로 쓸 수도 없고 좀 거추장스럽지 않습니까?
요거는 수조로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물이 이렇게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현재는 폭우 피해를 우려해서 당국이 저 밑으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연의 복원입니다. 물이 흐르면은 생태계는 복원이 됩니다. 물이 흐르면은 생명이 용솟음치게 되어 있습니다. 물과 식물, 흐르는 물이라야 합니다. 청계천의 성공은 물이 흐르는 데 있고, 인사동의 실패는 물이 흐르지 않는 도랑을 만들었다는 점이죠.